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2-1 다항식의 계산 제1강 지수법칙입니다. 1학년 때 배운 거듭제곱부터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이란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혹은 여러 번 곱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2가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및 지수, 잘 알고 있죠? 밑이란 거듭하여 곱하는 수 또는 문자를 밑이라고 하고 그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한 횟수를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를 나타낼 때 2의 세제곱 이렇게 밑보다는 지수를 좀 작게 나타내야 되는데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혹은 월등하게 지수를 크게 쓴 학생들도 있고 또 밑과 지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학생도 있는데 이런 표기법은 나중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표기를 잘못해서 그거로 인해 오답을 내는 경우도 고차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수법칙은 LM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수를 n번 곱한 것과 어떤 수를 n번 곱한 것을 서로 곱하면 지수는 더해집니다. 또 a를 n번 곱한 것을 다시 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하는 거죠. 다시 n을 곱하면 a의 n 곱하기 n 꼴로 나타난다. 여기서 학생들이 바꿔서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a의 m 곱하기 n제곱, 이것을 a의 m 플러스 n제곱으로 거꾸로 아는 학생도 있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2를 3번 곱한 거에다가 2를 5번 곱한 것을 곱하자. 즉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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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가 몇 번 곱해졌죠? 8번. 그래서 2의 8제곱이 되는 원리를 나타낸 거죠. 2의 8제곱은 지수끼리 더하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x를 2번 곱한 것과 x를 3번 곱한 거 5번 곱해진 거겠죠?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바로 지수끼리 더하면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또 2의 세제곱은 2가 3번 곱해진 거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것을 다시 5제곱 한다는 것은 2가 3번 곱해진 것을 5세트를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15번 곱해진 거겠죠? 그런 원리가 지수의 곱으로 나타난다. 역시 마찬가지로 x가 6번 곱해진 걸로 나타나겠죠? 자, 3번 3a제곱을 전체 4제곱했다. 그러면 이 밑을 전부 다 4제곱하는 거예요. 3을 4제곱한 거, 또 a제곱을 4제곱한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3의 4제곱은 81이 되고 a의 8제곱이 되겠죠. 한 번 더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체 세트를 3번 곱한다는 거예요. 이때 지수법칙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하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틀립니다. 이 개수를 지수법칙 적용하는 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이 개수만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호도 적용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부호부터 결정. 그리고 분모 3을 세제곱하면 27. 2를 세제곱하면 8.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잘 안 틀려요. y의 세제곱, x의 제곱. 가장 많이 틀리는 사례가 뭐냐면 9y의 세제곱분의 6x의 6제곱 이렇게 개수를 지수를 적용시켜서 2가 3번 곱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이 밑과 지수를 그냥 바로바로 곱해서 이런 틀리는 것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중학교 2학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지수의 차는 다른 것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m이 n보다 클 때는 지수를 그냥 빼고 같을 때는 당연히 같은 수를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고 m이 n보다 작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분의 1을 하자. 실제로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니까 커요. 그러면 A의 세제곱. 이거 같아요? 1이라는 수. A의 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얘가 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역수 취하자. 이 내용 전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들을 다 넣었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2의 8제곱, x의 5제곱, 2의 15제곱, x의 6제곱, 3의 4제곱, 즉 81a의 8제곱,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분의 8x의 6제곱, a의 세제곱 1, a의 세제곱분의 1 금방금방 나와야 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이 지수 법칙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렵진 않지만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수학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계산 얘기인데 이런 계산의 과정이 틀린다. 그럼 그 다음 이후 과정이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점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틀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아는 것을 계산해서 틀려서 점수를 못 얻는다. 그것은 매우 매우 나쁜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요구가 됩니다. 문제 1번.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다 중요 유형이에요. 이렇게 64처럼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인 수는 소수의 거듭제곱인 수로 나타내든지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2에 64는 몇 제곱이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2의 거듭제곱은 2의 10제곱까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의 1제곱 2,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8도 2의 거듭제곱이니까 거듭제곱을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주면 정리가 되죠? 2의 x 플러스 6제곱이 되겠죠? 또 2의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 우리가 구하는 값은 3. 2번도 간단합니다. 다 지수의 곱이 나타났죠? 그래서 나타나면 x의 3a제곱, y의 2b제곱, z의 5c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4, b의 값은 7, c의 값은 3, 구하는 값은 0이 되겠죠. 3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6제곱 나누기 a의 9제곱. 자, 2개면 간단히 찾아올 수 있는데 3개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금방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곱셈으로 나타내면 언제든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뭐라죠 선생님이? 나눗셈을 곱셈 형태로 나타내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2 나누기 5 곱하기 3 곱셈이 먼저 나오고 나눗셈이 나중에 나오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은 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이 나오는데 나눗셈이 먼저 나오고 곱셈이 나올 때는 먼저 나눗셈을 처리하고 곱하면 5분의 6이 되고 뒤에 곱셈을 처리하게 되면 15분의 2라는 결과가 나와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어떤 값이 옳다? 이 값이 옳고 이 값은 틀린다. 그런데 왜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냐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은 순서대로. 근데 순서를 안 지킬 것 같으면 무조건 나누기 5는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내면 절대로 틀리지가 않아요. 여기 다시 옵니다. 그럼 분모는 A가 15번 곱해진 거고 분자는 A가 12번 곱해졌으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분모에 A가 3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2번과 3번은 조금 더 발전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A가 이러이러할 때 9의 X제곱을 요 A를 이용해서 사용하여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얘기했다시피 3의 거듭제곱의 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a는 9 곱하기 3의 x제곱이죠. 그리고 이 9를 다시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3의 2x제곱과 같고, 따라서 이것을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나도 같은 값이겠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3의 제곱의 전체 x제곱은 이 2와 x 위치를 바꿔도 값은 동일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3의 x제곱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a의 형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3의 x제곱은 뭘까요? 9분의 a라는 거죠.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간단하죠? 분모 81 분자 a제곱.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문제 3번. 2의 15제곱, 5의 12제곱 곱하기 3은 몇 자리 수인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저걸 진짜 계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못합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한번 밝혀줄게요.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십진법이란 10이 몇 번 곱해졌느냐로 자릿수가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10이 한 번 곱해졌다. 10의 1제곱 두 자릿수. 10이 두 번 곱해졌다. 10의 제곱 세 자릿수. 10이 세 번 곱했다. 10의 세제곱 네 자릿수. 규칙성이 이해됩니까? 10이 곱해진 횟수에 플러스 1을 하면 십진법으로 나타낸 자릿수가 일단 됩니다.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10은 2와 5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밑이 2와 5의 거듭제곱 형태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작은 쪽으로 나타냅니다. 15가 10보다 크니까 12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이걸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지수법칙의 역순에 따라서 양방향으로 다 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24 곱하기 10의 12제곱. 즉 24 곱하기 10의 12제곱이라는 것은 24 뒤에 0이 12번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자릿수는 14자릿수가 됩니다. 이렇게 지수법칙에 대해 살펴봤는데, 지수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다항식의 계산 제2강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